이쇼크타곤 박지원입니다. 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루 남긴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유족과 병원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지만 병원의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대처로 숨겼다는 입장이고요. 병원 측에서는 사고 전후로 최선의 의료 조치를 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요양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패밀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8월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입원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만난 제작진. 고인은 어떤 이유로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일까? 저희 아내가 지금 그 병원에 그때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울 때 무더위에 한 달 정도만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시기로 하고 입원을 하신 겁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를 신경 써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에 보냈다는 가족들. 하지만 퇴원을 하루 앞둔 그날 다시는 어머니와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구급차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어머니를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믿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병원 도착하니까 당직이가 어머님이 사망하셨다. 사망하신 채로 온 거 알고 계시죠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병원 도착 전 이미 어머니가 사망해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 부검으로 밝혀진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뇌출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의차 병원을 방문해서 이럴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CPR 15분 정도 하고 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거기서는 명확히 얘기해요. 병원에서 이미 사망하셨다. 추정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건 발생부터 환자가 사망하기까지 70여 분. 유가족은 병원 측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CPR 장비라든가 할 때 침대 같은 거 이런 걸 옮기는데 한 7분이 소요가 돼버리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24분 만에 또 왔어요. 차고지가 김제이고 저희가 생각할 땐 70분 동안에 시행된 어떤 응급조치라든가 CPR 이런 것이 전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어요. 병원 측이 환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시간과 CCTV 시간상 차이가 있었고 병실과 의료 장비를 이동하며 7분, 구급자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넘게 걸리며 병원 측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넘어져서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다. 병원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호 차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대 모서리에. 구급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운행을 안 했어요. 유가족에게는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던 어머니가 차트상에는 병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요양병원에 있는 구급차량 대신 출동까지 20분 넘게 걸리는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유가족. 유가족이 제기한 요양병원 측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140 이상이 올라가면 이 의사 오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인 13일은 180 이렇게 됐는데 간호사가 이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버리니까 아무런 조치도 한 게 없고 무조치. 입원 초기 환자의 혈압이 높이 올라가자 병원 측에서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물들을 투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8시 환자의 혈압이 180에 100까지 치솟았지만 병원 측은 그 어떤 처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황당한 답변이었다는 유가족 측 주장. 심지어 소간호소 같은 경우는 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냐 선생님 이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결국 근무하던 직장인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는 제보자의 아내. 그런데 상실 사유에는 경영상 이유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상황. 어머니가 사망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제보자. 굳은 날씨에도 또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영상을 하고 쓰고 같은 거지. 그래도 저희가 유족인데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병원한테 설명 안 듣고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신 수사주의잖아요. 저희가 둘이 서로 봐서 뭐해. 수사주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수사가 끝나든 뭐 알아봐야 될 거 제가 아니죠. 한 5분만 좀 두면 안 될까요? 유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면담을 거절하는 병원 관계자. 결국 제보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사실 참담합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식은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그런 분을 믿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셨다는 게 너무나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모시려고 보낸 요양병원. 하지만 어머니와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나보낸 지금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마저 후회가 됩니다.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점들은 모두 타당한 것일까? 제작진은 전문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변비가 심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쓰러졌다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보호자분이 얘기를 한 걸로 봤다면 화장실에서 아마 힘을 주면서 복압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급상승해서 호흡 연수 쪽에 마비가 와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고혈압 환자이던 고인이 배변 도중 복압이 증가하며 뇌출혈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전문가. 병원 측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쓰러진 당시 쓰러진 것만 알았더라면 응급처치를 해서 살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발견 당시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또 전문가는 환자의 혈압이 상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지주막과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죠. 전달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물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병원 측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억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병원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 그는 병원에서 불분명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가족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어떤 입장일까?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간 제작진. 저희는 응급조치 다 했고 그리고 저희는 부작용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내팽개쳤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입원해서 손이 많이 가는 환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 조치를 다했다는 병원 관계자. 그렇다면 환자 발견 장소가 간호기록지와 다르게 전달된 이유는 무엇일까? 화장실 이야기는 처음 듣고요. 침대에 걸친 채 이렇게 있었다고 식으로. 보호자분들은 화장실에 쓰러졌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네, 보호자들이 저런 말을 못 믿겠어요. 죽어도 너무 거짓말했어가지고요. 오히려 유가족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 병원 측. 요양병원 구급차가 있었음에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한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은요. 사실은 여분의 누구를 두기가 힘들어요. 거의 모든 요양병원이 그렇게 운영돼요.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야간에는 구급차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 그렇다면 환자의 혈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처방이 없었을까? 간호사가 이제 판단하는 게 상태가 괜찮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간호사도. 괜찮은 것 같아서. 환자가 편하다고 했대. 오지 말라고. 나 걱정 말고 자꾸 오지 말라고. 나 자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오랜 시간 현장에서 근무해온 의사는 그렇게 혈압이 높은 상황에서는 투약을 하는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혈압이 그 정도 됐다면 약이라도 해갖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처치가 됐으면 요양병원 힘들 거예요. 사람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 환자가 쓰러진 채 발견된 이후 투약한 의약품들의 투약 시간 차이는 왜 생긴 걸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지? 차트 확인해봐.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이거 잘못 기록하신 거죠. 아니 시간은 컴퓨터에 쓰인 대로 오거든요. 지금 뭐가 그랬는지 봐야 돼요.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온 병원 관계자. 다 이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차트를 정리하면서 이제 체크만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날 하셨는데 왜 이것만 다음 날 하시냐고. 빼먹으면 되죠. 단순한 실수일 뿐 허위 기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병원 측. 고혈압 등으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병원 측은 왜 좀 더 주의 깊게 돌보지 못했을까? 요양병원에서 뭐 한두 명 개인 간병 두고 개인 간호사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예상해서 혈압이 올라간 사람들 전부 다 콜벨 눌러라. 화장실 같이 간다. 그런 경우는 몇 명 없어요. 시종일관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병원 측 관계자.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병원 측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합니다. 워낙 고혈압 환자였었고 또 고혈압 환자이면서 그 사망 직전에 평소보다 혈압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하면 그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뇌출혈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지는 후유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꼭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예방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유가족 측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숙 방화 사건 때는요, 이거 수사해야 되니까 좀 뒤로 미룬다,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의료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없고 또 의지도 그닥 없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문자도 받았다는 제보자. 확인 결과 내사 중지 상태였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서를 찾아간 제작진. 의학적인 판단은 저희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에 감정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내사 중지 상태로 뒀다가 감정 회신이 오면 다시 제기를 해서 진행할 부분이고요. 현재 사건을 감정할 의사가 배정되지 않아 감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감정위원들이 여기에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고 현재 각 병원에서 이제 활동 진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분 자체는 학술 행사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진료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보건소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경찰에서 차트 데이터를 압수수색 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판단을 한 걸 우리 공무원이 이거 너 잘했냐 잘못했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가 없고 마음이라도 놔두게 주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허위 이력이 아니다 판단하는 게.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형병원과 같은 현업 의사에게 의료 감정을 맡깁니다. 그렇다 보니 공정성 논란은 물론 일반인은 의료 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환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병원 내지는 의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는 1% 안팎. 워낙 전문 분야여서요.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의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의료사고들 이후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내세운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의료 분쟁 시 여전히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투명하게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되지 않게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옥타곤에 제가 바라는 마지막 제 소망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이게 어르신이 사망한 위중한 사건이다 보니까 유가족과 병원 측이 서로 좀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혈압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무리 환자가 나 괜찮아, 뭐 나 좀 쉬고 싶어, 그러니 뭐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설사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적 개입 내지 처치는 분명히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판단은 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의료진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갖다가 간과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통 의료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들이 나중에 새롭게 수정되거나 뭐 예를 들어 첨가되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취지로 놓고 봤었을 때 조작의 가능성도 사실상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왜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필수 인력만 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거기에 의료인이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필수 인력이 없어지니까 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저기 요양병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인력에 대한 좀 어려움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필이면 또 퇴원 바로 전날 네. 사망하셔서 맞아요. 유족들이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한 유가족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말한 전문적인 의료 과실이라든지 사망과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밝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입증 책임을 조금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완화지. 어쨌든 청구하는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뭐 정부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보건복지부 산하 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어떤 중재 신청을 해도 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각하율이 50%에 이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은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것 외에 별 방법도 없는 데다가 실은 유족이나 환자 측에서는 정말로 억울하더라도 이거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그 의사들이 한 10% 정도가 의료 분쟁 사례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의사 10명 중에 1명은 경험을 한 거고요. 네.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실은 이 의료사고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와 관련지어서는 입증 책임이 사실 고용주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료 영역에서는 유가족이나 환자가 그 입증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 저는 출발점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의미로 봤었을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이 없었음을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타당할 텐데 양쪽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참 좀 아쉽다. 좀 이런 대목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재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모든 정보들이 다 가 있고 유가족은 어떻게든 그걸 얻어내려고 막 노력을 힘들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보완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유족이나 환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의무 기록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전부 어려운 의학 전문 용어 써 있고 심지어 영어로 써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해서 가져와도 이게 과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결국 그 감정하는 주체가 뭐 대한의사였고 의사회 있잖아요. 예, 법원에서 주로 그런 데로 보내면 결국 의사가 이거를 감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심지어 이제 소송을 하다가 조정위원도 의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 의사들끼리 뭐 서로 다 알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 유족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공정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회의가 들죠. 다만 이제 반드시 꼭 과실이 입증이 다 되지는 않더라도 문제 제기는 꾸준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보완 부분도 요구 사항에 들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요, 이게 변사체 외에는 의사가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는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현재 차라리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전무하고 그 이대 목동병원 사건도 결국은 1심에서 의료진 7명이 전부 무죄가 나왔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 제도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아산병원에서 받은 그 진료기록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건데 결국 진료기록부가 병원하고 싸워보고자 하는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일 텐데 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게 의료법에는 작성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뭐 예를 들어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진료일로부터 언제까지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료일로부터 뭐 24시간 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입법적인 보완이 있으면 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대목은 뭔고니
수정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기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렇죠. 예. 사실상 내부 고발 아니면 어렵지 모르죠. 않겠는가. 그렇죠. 이걸 예. 내줬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이거 예. 수정했네, 뭐 맞습니다. 추가 기재했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문제가 많죠. 그런 예. 분.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네네.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시라는 말씀 좀 네네네. 해주시죠. 우선 이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자. 역으로 오히려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이런 걸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이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냉정하게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무기록, 진료기록 이거 일체 확보하는 거 중요한데 일단 확보만 하신 걸로 끝나지 마시고 확보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하원 측에 따라서 이렇게 그날 경험했던 거, 느낌 이런 거를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기 대화 녹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례로 이제 저도 사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결국은 갔는데 소송에 들어가니까 딱 그 서면에서 본인은 그런 인정을 한 적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약간 초기에 그런 어떤 대화 같은 걸 좀 녹음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쪼록 이번 사건 뭐 사실관계도 밝혀지고 정확히 판단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쪽 다 좀 크게 상처받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